안녕하세요, hin수용구레입니다. 어느덧 유럽의 축구리그도 시즌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 우리가 흔히 5대 리그라 일컫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인데 이 중에서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가장 먼저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팀이 나왔죠. 주인공은 바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바이엘 레버쿠젠인데요. 지난 주말 경기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12시 30분에 펼쳐진 베르더 브레멘과의 리그 29라운드 경기에서 5대 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79점의 승점을 확보한 레버쿠젠은 남은 경기 일정과 상관없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먼저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팀이 됐습니다. 리그의 총 경기수가 34경기인 분데스리가의 남은 경기수는 5경기, 승점 63점을 기록 중인 바이에른 뮌헨이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간다 해도 79점의 승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우승이 확정된 것입니다. 창단 120년 만의 첫 우승, 그리고 레버쿠젠은 무패 우승이라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의 기록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그 우승팀이 가려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죠. 총 8개의 팀이 참가하는 분데스리가는 17위와 18위, 최하위 두 팀은 강등을, 그리고 16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쳐서 강등과 잔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13위 우니온 베를린과 16위 마인츠 간의 승점 차는 단 3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은 일정의 결과에 따라서 강등팀과 잔류팀의 운명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강등권 경쟁이라는 게 우승 경쟁과 비교해도 빠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처절하고 간절해지는 것이 강등과 잔류를 놓고 벌인 싸움이죠. 우승의 목적이 영광이라면 잔류의 목적은 말 그대로 생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경우에 중계권료의 수익을 균등 분배하기 때문에 일단 20개 팀의 프리미어리그에 안착만 하게 되면 약 1,5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역시 PL만큼은 아니더라도 잔류와 강등의 차이는 대단하죠. 그리고 강등권이 16위 마인츠에 우리 이재성이 있습니다. 이재성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미드필더가 가능한 선수죠. 이번 시즌 25경기에 나서서 4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7번, 이번 시즌 내내 부지런한 활동량과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면서 강등권 마인츠를 견인하고 있고, 특히나 강등 싸움이 치열해지는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나고 있죠. 반드시 잡아야만 했던 지난 28라운드 다름슈타트전에서는 홀로 2골과 1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4대0 완승을 견인했고, 지난 주말 펼쳐진 29라운드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부지런한 압박으로 볼 리커버리 6회와 인터셉트 1회, 8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볼 리커버리는 볼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홈 경기에서 호펜하임을 상대로 먼저 실점한 후에 역전을 했는데 관중들과 선수들, 감독 스태프들은 거의 우승한 것 같은 환희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경기에 하위권 팀이 연속으로 승점 6점을 챙겼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죽하면 마인츠의 헨릭센 감독이 90분 이재성을 교체해주면서 홈팬들의 박수를 유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홈팬들은 이재성이 교체돼 나갈 때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이재성 선수는 사실 해외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리그 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나 황희찬, 그리고 리그 수준은 좀 떨어질지언정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세계 최고 클럽 중 하나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같은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에 비해서 마인츠의 이재성은 그 무게감이 조금은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본다면 이재성은 마인츠의 절대적인 에이스죠. 이재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성은 K리그 MVP 출신입니다. 이미 국내 리그를 평정하고 유럽으로 진출한, 소위 말하는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단계를 밟으며 유럽에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92년생으로 손흥민과 동갑내기이고 2018 시즌 독일의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에서 유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21 시즌 지금의 소속팀 마인츠로 이적하면서 1부 리그 분데스리가의 소속 선수가 되죠. 이재성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경기하는 모습이 흡사 과거의 박지성을 연상케 하는데요. 유럽 진출 초반 자리를 확고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후반 70분경 교체되어 나올 때도 약 10km 정도의 활동량을 꾸준히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뛰어난 축구 센스, 축구 지능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부터 세컨톱, 윙어, 중미와 공미, 삼선의 수비형 미들까지 전천후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죠. 유럽에서의 첫 소속팀 홀슈타인 킬 시절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도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테크닉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볼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수비적인 역할로도 굉장히 많은 팀 기여를 하는 선수죠. 이러한 이재성을 두고 손흥민은 선수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다. 경기장에서 잘 보이고 눈에 띄고 하지는 않지만 볼도 잘 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뛰면서 팀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 이름이 많이 부각되어야 하는 선수인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재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K리그에 관심이 있는 팬분들이라면 이재성이 K리그를 어떻게 씹어먹었는지 보셨기 때문에 이재성의 저력을 알 수 있지만 K리그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재성은 큰 임팩트가 없는 선수로 인식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유럽 진출 이후에 이재성의 단계적인 성장을 볼 때 오히려 유럽 진출이 좀 늦은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 키커는 이재성은 다른 2부 선수들과는 그 수준이 다른 선수다라고 이재성을 평가했고, 당시 홀슈타인 킬의 감독으로 이재성을 직접 지도했던 올레 베르더 브레멘 감독은 이재성은 360도의 시야를 갖고 있는 선수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기술적인 능력도 훌륭하다. 이재성이 경기장에 있으면 팀이 전체적으로 훨씬 편해진다라면서 이재성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K리그 통산 181경기에서 31골 44도움, 3시즌 연속 베스트 11 영플레이어상, 그리고 유럽 진출 이전 마지막 시즌에는 K리그의 MVP까지 그야말로 K리그에서 정점을 찍고 독일 2부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면서 이제는 분데스리가에서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의 강등 마지노선은 승점 33점이었습니다. 지지난 시즌 역시 33점의 승점을 기록한 헤르타 베를린이 16위 강등권으로 시즌을 마쳤고, 그 이전 시즌 역시 쾰른이 33점의 승점으로 16위 강등권에 위치한 채 시즌을 마쳤죠. 이들이 비록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면서 해당 시즌 강등이 되지는 않았지만 속 편하게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승점 33점 이상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성의 마인츠는 현재 26점의 승점으로 33점의 7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경기는 5경기, 이 중에서 2승 1무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면 기적적인 잔류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었던 지구특공대 지동원과 구자철, 이 두 선수의 맹활약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잔류에 성공했던 전례가 있었죠. 이재성 역시 마인츠를 극적으로 강등의 수렁텅에서 구해내서 이제는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5경기에서 해볼 만한 팀이 3팀, 상위권 팀이 2팀입니다. 이재성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